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영양학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으로 진실을 파헤치는 시간, 설령 음주 시간입니다. 저는 정설령 수의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음수량, 그리고 이제 음수량과 관련돼 가지고 하부 요로기 결석 또는 방광 결석이라고 얘기도 많이 합니다. 관련된 논문들을 보면은 그 영양소 흡수율에 대한 내용도 나오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방광 결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음수량을 충분히 늘려줘야 한다는 것,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여러 논문으로 밝혀졌지만은 이제 건사료가 방광결석의 원인이고, 그 처방식 판매량 중에 항상 상위 판매량을 유지하는 게 바로 이제 방광결석을 컨트롤하는 그런 펫푸드가 되겠습니다. 동물병원에서 판매되는 이 처방식은 사실 음수량을 좀 늘려주는 그런 원리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음수량을 늘려주는 원리가 뭐겠어요? 나트륨의 함량, 그러니까 염분의 함량을 늘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광결석에는 한 90%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스트루바이트 결석, 두 번째는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인데,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은 녹지 않는 결석이다 보니까 외과적으로 수술해가지고 꺼낸 다음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이제 관리가 필요한 결석이고, 좀 더 관리하기가 어려운 결석입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이제 보여지는 논문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고양이의 경우에는 음수량이 강아지에 비해서 좀 더 부족하다 보니까는 좀 더 많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분 섭취량이 방광결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이제 연구인데요. 고양이들한테 어떤 음식을 제공합니다. 건조된 거 기준으로 한 가지 음식이에요. 여기다가 물을 조금씩 섞어가지고 하루에 3끼를 줬습니다, 고양이한테. 그리고 3주간 급여를 했습니다. 음식의 섭취량이라든가 변 상태라든가 오줌, 그러니까 소변량, 그 다음에 이제 소변의 비중, 그리고 소변의 이제 과포화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소변의 과포화도라는 얘기는 방광결석의 지표인데, 그 과포화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방광결석이 잘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선 이 총 음수량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로축, 이거는 음식에 들어있는 물의 함량, 수분 함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로축은 총 음수량이 되겠습니다. 제일 높은 게 뭡니까? 73.3%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수분 섭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음수량도 많아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수분 함량이 제일 낮은 건사료하고 한 반 정도 있는 53%짜리 수분 함량을 가진 그런 식단하고 전부 다 총 음수량을 같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수분 함량이 70%가 넘어간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 음수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음식에 들어있는 수분 함량이 좀 굉장히 이제 높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73%짜리 수분 함유량을 가진 식단을 섭취했을 때 하루에 145ml 정도 섭취를 했는데, 체중 1kg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체중 1kg당 고양이 한 마리가 하루에 약 30ml의 수분 섭취량을 보여줬다라는 얘기예요. 수분 함유량이 이제 50% 이하짜리들의 경우에는 한 20ml 정도를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변 함량도 아까 측정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50% 수준보다 더 낮은 수분 함량을 가진 식단을 섭취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적은 양으로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요량이 많아야지 그 방광결석을 좀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배뇨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분 함량이 50%보다도 훨씬 높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결론을 도출한 논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요비중의 경우에도 수분 함량이 70% 이상 높은 경우에 요비중이 훨씬 낮았고요. 그리고 이제 칼슘 옥살레이트 과포화도를 이제 측정을 했는데, 포화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칼슘 옥살레이트가 잘 생성이 됩니다. 이 역시도 같은 결과, 70% 이상이 돼야지 과포화도가 유의성 있게 낮아지더라. 결론적으로 방광결석을 예방하거나 어떤 관리하기 위해서 수분 함량이 충분한 식단을 제공해야 되고, 만약에 수분 함량이 부족한 식단을 제공할 경우에는 억지로라도 이제 따로 먹는 물이죠. 그 수분 섭취량을 늘려주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수분 섭취량을 보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음수량 촉진 방법에 대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얼마나 더 늘려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적정 수분 섭취량에 대한 궁금증이 발생하잖아요. 소형견의 경우에는 하루에 몸무게 1kg당 60ml, 중형견은 50ml, 대형견은 40ml, 고양이의 경우는 하루에 체중 1kg당 40에서 60대 있는데 제 경험상 60은 굉장히 힘듭니다. 40만 돼도 충분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체중이 4kg짜리 고양이다. 그러면 적정 음수량이 4416, 160ml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연식을 만약에 이 고양이가 하루에 100g을 섭취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자연식은 보통 75% 정도 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160 정도 먹으면 굉장히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160 빼기 75를 하게 되면은 85. 그래서 따로 먹는 물의 양은 85ml면은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강아지의 경우 4kg짜리 성견이라고 하겠습니다. 4kg짜리 성견이라 그러면은 킬로그램당 하루에 60ml니까 240ml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자연식을 하루에 150g을 섭취한다면은 150g에 한 75% 정도면 한 110g 정도 나오는데 그거를 빼고 한 130 정도 더 제공을 하면은 240이 되죠. 충분한 양이 된다. 이는 이제 종이컵을 가지고 하루에 한 3분의 2 정도 더 제공을 해주면 되겠다. 또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연구가 있어요. 이 연구도 되게 재밌는 연구인데 이 연구는 처방식하고 자연식을 비교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80마리 고양이를 대상으로 5가지 다른 식단을 제공한 겁니다. 이 5가지 식단은 여기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다이어트 1부터 5까지 있죠. 로얄 캐닌 유리너리 SO, 요거는 이제 처방식이에요. 방광결석을 관리하고자 디자인된 그런 처방식이 됩니다. 건사료가 있고 습식사료가 있는데 유드라이는 건사료가 되겠고요. 유웻은 습식사료가 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식단은 홈메이드 다이어트인데 여기 홈으로 표시되어 있고 옆에 페디아 밸런스드라고 돼 있잖아요. 유럽 사료 협회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고 어떤 영양소 함량을 제시하는 그런 어떤 단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페디아프 기준에 맞춘 그러니까 균형을 잡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이어트 4와 다이어트 5 요거는 그냥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식이 가진 영양소 함량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크루드 프로틴이라고 돼 있죠. 이건 조단백, 단백질 함량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게 단위가 뭐냐면은 메가칼로리잖아요. 이 메가칼로리는 1000kcal예요. 메가가 이제 10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영양학에서는 4000kcal가 1kg하고 같다라고 그냥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0kcal는 250g이 되겠죠. 이걸 1kg으로 환산하려면 곱하기 4를 하면 되겠죠. 나트륨만 1.2%예요. 염분은 NaCl이거든요. 염분으로 따지면 한 3% 되는 거니까 굉장히 짜요. 이거를 급여하시면 굉장히 짜다. 음수량이 늘어나게 되겠죠. 우리 사람도 짠 거 먹으면 물이 많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만 비교해 보면은 습식 또는 홈메이드 다이어트에 들어있는 나트륨 함량이 건식보다 현저히 적고 이 건식은 한 4배 정도가 많은 거죠. 나트륨 함량이. 그렇기 때문에 건식 방광결석 관리용 펫푸드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급여하신다면은 반드시 추가적으로 물을 제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펫푸드들의 영양 조성은 그렇다라는 거고 이제 그거를 급여를 했잖아요. 급여를 해가지고 나온 결과치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흡수율을 본 거예요. 흡수율. 그래서 보시면은 뉴드라이의 단백질 흡수율을 보면은 한 90% 되죠.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죠? 근데 홈메이드는 97% 정도 되잖아요. 훨씬 더 높은 단백질 흡수율을 보였다. 단백질 흡수율이 높으면은 변 냄새도 덜해지고 그리고 변의 어떤 그 퀄리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오가닉 매터 모든 영양소의 흡수율 역시 자연식에서 좀 더 높은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에너지 흡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식단별로 각 영양소 또는 에너지의 흡수율이 이렇게 다르더라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흡수율은 자연식을 급여할 때 훨씬 더 높더라라는 이제 결과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이 결과인데 이 가로축은 5가지 식단을 얘기하는 거고 세로축은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의 과포화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포화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 생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맨 첫 번째
방광결석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염분 함량을 좀 높여준 그 처방식의 경우에는 이렇게 일반 사료보다 낮죠. 그러나 이거보다 더 낮은 게 있죠. 보시면은 이 웹사료 그리고 홈메이드 다이어트잖아요. 가장 낮은 건 홈메이드 다이어트죠. 이렇게 이제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을 관리하기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식단의 형태는 역시 홈메이드 다이어트다라고 이제 이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음수량이 또 너무 많으면 안 되는 질병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소형견에서 다발하는 이천판 폐쇄부전증이에요. 투약하는 그 약물이 바로 이뇨제예요. 이뇨제는 체내의 수분을 오줌으로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분 정체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거기다 대고 계속 그 음수량을 촉진시켜 버리면은 수분 정체로 인한 심장에 어떤 그 과부하가 생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정 음수량을 지켜주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3가지였는데 총 수분 섭취량, 적정 음수량, 흡수율 차이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을 내드린다면은 영양 균형을 맞춘 자연식이에요. 섭취하는 경우에는 총 음수량도 높아지고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지고 방광결석과 같은 음수량과 관련된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질병들을 완화시키는데 좀 더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